북한의 나선 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수고는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동해로 나가면 태평양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청나라 말기 서양 제국주의의 침탈로 어수선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제정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1858년에 아이온 조약, 1860년에 북경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해들을 넘겨주는 바람에 중국 동북에서 동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막혀버렸습니다. 1886년 중러 훈춘 동계약이 체결되어 중국 선박이 출해권을 일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훈춘과 동해에 위치한 원산, 부산, 니가타, 나가사키로 연결되는 항구 도시 간 무역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일제 지배 시 낮은 선봉 지역은 대륙 침탈의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1938년에 일본군은 두만강 하구를 막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훈춘을 통한 출해권을 러시아와 북한에게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은 소련을 핑계로 삼아 사실상 중국의 출해권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두만강 지역에 직접 출해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연해주의 핫산을 통해 속초와 일본 니가타 등과 항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출항권은 150여 년에 걸친 수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점은 훈춘의 동단에 위치한 방천에서 동해까지는 15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혀 있는 바람에 동북 삼성 및 내몽고 지역의 자원과 재화, 상품의 물류가 흐르지 않아 이 지역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나진항의 이점으로는 첫째,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진출과 물류 유통이 용이하고, 둘째, 동북 삼성의 주요 항구인 대련 단동은 이미 물류가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항로가 필요합니다. 셋째, 동북 삼성의 개발로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고, 넷째, 훈춘에서 나진항을 경유하면 수송 원가가 러시아 항구보다 저렴합니다. 다섯째, 러시아 항구는 겨울에 사용이 불가능한 데 비해 나진항은 사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수심이 깊고 조수 높낮이 차이가 0.2에서 0.3m에 지나지 않습니다. 1990년 초반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다자간 협력 사업입니다. 북한 낮은 선봉 지역을, 중국은 훈춘 지역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지역 개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초를 만나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중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중국의 대북 후속 협상은 불발되었습니다. 두만강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온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후퇴하는 틈을 이용해 개입하였습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접근해 나진항 3부두 사용권을 얻어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2008년부터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낮은 선봉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중국도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 일변도에서 대북 경제협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므로 중국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낙후 지역인 동북 삼성과 극동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과 연계 개발을 추진하며 삼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나진항 사용권에 대한 북한 측의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2010년 1월 4일 북한 당국은 나선 특별시로 지정했습니다.
특별시라는 명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제도와 법률이 적용되는 동시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율권도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낮인선봉 경제자유특구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3년 낮인선봉 경제무역지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나선특구 지정 후에 김정일은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당월 18일에 남한기업인 메리는 남북합작 농수산 통조림 가공업체인 칠보산 메리 합작회사 기업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 차례나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변의 도문시를 통해 귀국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0년 9월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6차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통로 구축, 국경관광, 통관환경, 다국적 운송 등 9개 방면에서 공동의 인식을 가졌습니다. 2010년 12월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 요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요강에 의하면 양국은 나선지대를 북중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원자재 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 고효율 농업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9일 북중은 나선에서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시 경제협력 착공식을 가졌으며 5개의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습니다. 훈춘 치안어 2급 도로 보수 확대, 나선안 화물 운송, 나선 시범농업구, 장춘 아태 나선 시멘트 공장, 중국 관광객들의 나선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6일에 지린성과 나선시는 공동으로 북중 나선 경제무역구 2011년에서 2020년 계획 틀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북 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한 북한과 중국은 나진항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보수와 확장 공사를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하역 능력을 갖춘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나진항 1호 부두를 통해 동북삼성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선박으로 상하이 등 남부 지역으로 대량 운송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공할 것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훈춘 치안어 통상구에서 나진항까지 운행 시간은 종전 90분에서 40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됩니다. 아울러 중국은 나선 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길림성 도문에서 나선 특구까지 철도 건설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함경북도 무산 자철광산의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3일에 전년 1월 27일에 이어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법령이 45개 조문이었던 것에 비해 개정 법령은 83개 조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령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출입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 자유 송금 보장, 소득세 및 토지 이용 특혜, 별도의 은행 설립, 인민폐, 북한 원, 달러 등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 허용, 노사 간 자율적 노동계약, 투자자산의 양도, 상속 보장,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파산 및 청산 등 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투자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보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두만강 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